자, 이 환자 사진을 보면은 이 환자는 20대 초중반 환자분이신데요. 왼쪽을 보면은 사랑니가 45도 정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쓰러진 게 갑자기 세워졌어요. 이게 28살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32살 때 엑스레이를 또 찍어봤더니 조금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 환자분인데 사랑니가 조금씩 움직이고 심지어 방향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니는 굉장히 신기한 치아인 것 같아요. 사랑니는 뭐 제대로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잇몸뼈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점점점 사람들의 턱뼈가 작아지고 좁아지면서 사랑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랑니는 이 구강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잇몸뼈 안에 숨어 있게 되는데, 이게 뭐 일자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90도 누워서 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치들은 그 나오는 방향이 대부분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 앞니가 나올 때도 그 나오는 방향 그대로 구강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랑니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사랑니가 아무리 똑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잇몸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이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환자는 11세 여자 환자인데요. 화면의 우측을 보시면은 요 사랑니 싹이 보입니다. 아직 머리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13살 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랑니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랑니가 과연 5년이고 10년 후에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요 나오는 방향 그대로 똑바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요. 이 환자의 상황을 보면은 90도로 누워서 났습니다. 이게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13세 때 방향 자체는 분명히 위쪽 방향인데 22세 때 환자 사진을 찍어봤더니 90도로 누워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치아인 것 같아요. 이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12살 여자 환자인데요. 여기 화면에서의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사랑니가 머리만 살짝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이 환자를 3년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머리랑 뿌리가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사랑니가 다 자랐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지금 나오는 방향 그대로 나오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이 환자의 3년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3년 동안 뭐 아무런 뭐 작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정력을 가해서 막 갑자기 치아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랑니가 이렇게 똑바로 위치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누워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은 있는데, 아직 확실한 뭐 이유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환자는 15세 환자인데요. 여기서 왼쪽을 보면은 사랑니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니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옆에서 본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씹는 면이 엑스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니는 옆으로 누워난 게 아니라 사진으로 봤을 때 정면이거나 아니면 후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앞뒷면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CT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사랑니는 이제 앞쪽을 향해 있거나 뭐 뒤쪽을 향해 있는 건데, 3년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갑자기 90도 방향을 틀어서 옆쪽으로 맹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예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을 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듯이 우회전하듯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 잇몸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 발표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공통된 그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환자는 22세 성인 환자분인데요. 사랑니가 이렇게 양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당연히 사랑니는 좀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긴 한데, 이 환자의 8년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22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흔한 예인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인데 사랑니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환자는 20대 초중반 환자분이신데 사랑니가 약간 매복이 되어 있고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2년 후의 사진을 보면은 약간씩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26살 때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그리고 6년 후에 32살 때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니가 거의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이 사랑니는 그 위치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쓰러지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세워지는 방향으로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환자 사진을 보면은 이 환자는 20대 초중반 환자분이신데요. 왼쪽을 보면은 사랑니가 45도 정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쓰러진 게 갑자기 세워졌어요. 이게 28살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32살 때 엑스레이를 또 찍어봤더니 조금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 환자분인데 사랑니가 조금씩 움직이고 심지어 방향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박히는 경우도 있고 점점점 세워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랑니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치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아직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딱 사진을 보고 이 사랑니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아니면 더 매복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되는 사실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가 항상 이제 잇몸뼈만에만 박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은 또 치과 의사 분들이라든지 또 치과 위생사 분들도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영상 말고도 이제 사랑니와 관련된 좀 신기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